한번 이 일에 빠져들면 마약 같아서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. 물론 담배를 안 피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이상은 빠져나간다는 거는,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살짝 발만 들였다가 얼른 후닥닥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한 사람들이야. 그런데 3개월 이상 여기에서 있어 봤다든지 아니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나도 모르게 어쩌다 한번 투자금에 비해서 큰 수익을 맛봤던 사람들은요, 아무리 이 시장이 위험하다고 해도 못 빠져나갑니다. 그만큼 이 시장이 매력이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잘만 하면 물반 고기반 진짜 황금어장인데,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? 50% 확률이잖아, 그죠?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밖에 없어. 얘는 단 1달러라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지,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본전돼 있다? 없잖아요, 그런 일. 그죠? 수익을 내고 있든 손실을 내고 있든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물반 고기반 같은 황금어장이 한 달 지나고, 하루는 벌 수가 있어요. 하루는 벌 수가 있는데 한 달 지나면 누적 수익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. 맞죠?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잠시 제 얘기를 할게요. 제가 젊을 때 학교 졸업하고 학원 강사로 한 2, 3년 근무했었어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잘하면 돈 되는 사업이 되겠구나 싶어서 조그만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냥 원장으로서 내 걸 내가 운영을 하는 거야. 그죠? 그냥 강사 한두 명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학원 원장 생활을 했고요. 나중에는 강사를 한 너댓 명까지 두고 학원 원장 생활을 꾸준히 했어요. 했는데 돈이 안 돼. 월급쟁이 월급 받으면 돈 없잖아요. 그죠? 돈 있어요? 월급쟁이 월급 받으면 돈 없어요. 대출 할부금, 뭐 차량 할부금, 생활비, 아이들 교육비, 먹는 거, 외식비, 카드값, 돈 달라는 데가 먼저 줄 쫙 서 있잖아요. 너 돈 들어왔니? 나 나가야 돼 하면서 너무 바쁜 돈들이 많아. 그죠? 그것도 마찬가지야. 학원 원장 생활을 했는데 그건 안정적인 거는 맞아요. 예를 들어 원생이 50명일 때와 100명일 때 한 달 누적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, 한 달 누적 수익은 우리끼리 얘기고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된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예상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. 이번 달이 수입이 500만 원이다? 그러면은 그 다음 달도 400에서 60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지 뭐 큰 변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월급쟁이 월급 받는 거나 똑같다는 거더라고요. 그나마 또 학원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게 매달 일정한 날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어떤 애는 1일에 들어오고 어떤 애는 5일에 들어오고.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이 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. 그때 기준이 뭐냐면은 20년 전 얘기입니다. 20년 전 얘기로 예를 들어서 그때 얼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? 원사 한 명 10만원? 1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쳐요. 10만원 받았으면은 100명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. 그죠? 100명이면 1000만 원인데 거기에 강사 4사람 월급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차량 유지비도 있을 거고,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수익이 생겼다 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3, 400밖에 안 돼요. 그랬는데 그 안정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했단 말이에요. 공인중개사를 하고 난 뒤에 웬 신세계 이런 직업이 다 있네. 왜냐면 한 건만 거래해도 있잖아요, 100만원씩 150만원씩 생겨요. 근데 그거를 10건씩 거래했다? 이거 돈 되더라고요. 그때부터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. 그전에는 학원 원장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때도 300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. 20년 전이니까. 여러분들 20년 전에 월급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그랬는데 그때 300만 원이 어디로 나가는지 다 나가. 겨우 한 3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 잘하는 거야. 그래서 돈이 안 돼, 한마디로.
뭐 10년 넘게 했지만은 뭐 몇 천만 원 정도 적금 쌓여 있는 그 정도지 돈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일을 하니까 돈이 되더라고요. 왜냐면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.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맨날 뛰는 거야. 맨날 뛰어. 주식도 맨날 올라가고 부동산도 맨날 올라가.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? 막 투자 손님도 들어오고 있잖아요. 부동산 너무 바쁜 때였어요. 그때가 너무 바쁜 때였어. 하루에 3건씩 계약을 한 때도 있었거든요. 어쨌든 그때 돈이 되더라고요. 한마디로 말해서 통장에 돈이 좀 쌓이기 시작했어. 통장에 돈이 좀 쌓이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?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. 아, 이거는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일인데 주식시장은 돈만 넣어놨는데도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. 이제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뜨는 거죠. 그 시장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주경야독으로 한 7시만 되면은 부동산 문 딱 닫아버리고요. 거기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책 보고 공부하고 노트 필기하고 그 다음날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했어요.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못 배운 거야. 그러니까 초보자들은요 잘 배워야 돼요. 처음부터. 근데 처음부터 뭘 배웠느냐면은 단타 매일 수익 40만 원 내기, 뭐 단타로 얼마 벌기, 뭐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벌기, 뭐 이런 책으로 맨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? 상한가 따라잡기 그런 걸 하니까 벌 때는 많이 벌어요. 막 점상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. 건설주인가 뭔지 모르겠어. 하여튼 점상을 3번, 4번, 5번까지 가더라고. 그랬는데 그 점상 간 게 어떻게 되느냐? 다 더러운 물이 됐죠. 왜냐면은 점상에서 바로 또 하한가로 막 가기 시작하니까 개미들 팔지도 못하잖아요. 그런 시장을 보다 보니까 돈 잃는 거는 순식간이잖아. 그죠? 그리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. 서브프라임 때 계속해서 주구장창 내리꽂는 시장에서만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이 다 날라갔다고. 공인중개사 하면서 번 돈 주식시장으로 다 까먹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월급이다.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크게는 안 하지만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일은 하고 있어요. 공인중개사는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너무 대꾸복구가 심해요. 그러니까 잘 될 때와 시장이 안 될 때 그때의 기복이 공인중개사 너무 힘들어요. 그건 뭐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.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시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로 왔느냐 하면은 선물시장으로 왔어요. FX 마진거래를 갔는데 FX 마진거래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유한타 증권인가 증권회사에 또 들어갔어요. FX 마진거래에서도 깡통 한번 나고 유한타 증권에 가서도 깡통 한번 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? 유튜브를 보니까 또 이 예쁘장한 애들이 또 대여 계좌를 열심히 또 선전을 하네. 그래가지고 대여 계좌로 들어갔다. 대여 계좌에서도 또 깡통으로 말아먹고 다시 키움증권으로 왔죠. 키움증권에서도 또 깡통 한번 나고 한 4번을 났어요. 깡통이. 그런데도 못 끊어요. 이거 못 끊어요. 깡통 나면은 어디서라도 돈을 가져와. 빌려와서라도 가져와. 어디서라도 가져와. 하여튼 가져와서 이거를 또 해요. 하는데 이 시장이 잘못된 건 아니야. 분명히 말해서. 그죠? 내가 잘못된 거야. 내 트레이딩 방법이 잘못된 거고 내 심리의식이 잘못된 거예요. 여러분 신법이 중요하다. 기법보다는 신법이 중요하다.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. 신법이 왜 중요해? 그런 생각 들죠. 근데 하면 할수록 신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. 근데 기법 찾아서 산말리 하면서 신법이 뭐가 중요해? 나 신법이 왜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요. 아직도 본인이 완전히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완전 개구리고 병아리입니다. 개구리? 아니고 올챙이고 병아리입니다. 신법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은. 자, 그러면은 이제 기법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신법도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쳐요. 그럼 다 됐느냐?
안 돼요. 또 혼란의 시기가 옵니다. 안정된 시기가 어느 정도 오다 보면은 안정된 시기가 와요. 누적 수익도 크든 작든 얼마 정도 생기고 안정된 시기가 오는데 그 안정된 시기가 오다 보면은요,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들어가거든요. 자제하는 그게 필요한데 그 신법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. 자제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. 그래서 3주 수익 잘 내다가요, 한 주에 홀라당 그 달 수익 낸 거 다 말아먹는 때가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이 신법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잠재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잠재의식, 무의식. 자기계발서 책을 보다 보면은요, 무의식을 정화하지 않으면은 투자도 실패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. 내 무의식이 왜 어때서?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, 좋다. 그러면은 무의식이 잘못돼서 지금 뭔가가 잘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무의식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?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욕탕에서 샤워 말고 각질 제거하는 것, 때미는 거, 그거 하다 보면은요, 이상하게 무아지경에 갈 때가 있어요. 주변에 다른 사람 말 안 들리고 다른 소리 안 들리고 이상하게, 아니,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. 분명히 어느 무아지경에 가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.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에서 큰 거 볼 때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거고. 아무튼 그래, 잠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잠재의식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문제가 있을까?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누적 수익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, 근데 이게 100%는 아니라는 거지. 뭐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걸까?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. 때를 열심히 밀다가 깨달음이 딱 왔어요. 나는 계좌에서 깡통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. 그 깨달음이 온 거야.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실제로 수익도 어느 정도 잘 내고 뭐 차트 보는 눈도 굉장히 지금은 좀 안정돼 있거든요. 우리 회원님들 아실 거예요. 크게 잃지 않는다는 거. 이라도 크게 잃지 않고 벌면 그래도 짭짤하게 잘 번다는 거. 그러는데 이 잠재의식에서 어느 부분이 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 하고 점검을 해보니까 느낌이 딱 온 게 그거예요. 아, 내가 깡통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구나. 지금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어느 순간 홀라당 날아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깡통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.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30분봉이거든요. 나스닥 30분봉인데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.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도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때는 추세가 이게 아니었거든요. 이 추세가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. 받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다. 그러는데 차트의 흐름상으로는 매도가 유리한 시장이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? 그랬더니 이제 우리 회원 한 분이 그러면은 지그들 춤추는 거 그냥 구경하죠.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여기 손절 잡고 매도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10시 30분에 안 들어갔어요. 아니나 다를까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여기까지 뺐어요. 그죠? 여기까지 뺐는데 우리가 12시에 여기서 들어갔어요. 더 빼든가 말든가 이제부터는 매수 하면서 들어갔어요.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일봉에서 보면은 이 자리 보이죠? 이 자리. 이 자리를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살짝 이 꼬리 빼는 거 보이죠? 그죠? 그래서 제가 손절인가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회원님들한테 다음 주에 봅시다. 홀딩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.
다시 30분 봉으로 가면은요. 뭐가 잘못돼서 이 차트를 보고도 못 들어갔을까? 이제 그걸 제가 생각을 한 거죠. 뭐가 겁이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절 걸면 한 30불도 안 되는 이 손절이 무서워서 매도를 못 들어갔을까? 이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. 물론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 해도 여기까지 손절 나가면 이거 20불도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매수든 매도든 들어가 볼만 했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?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잠재의식을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잠재의식은 내 계좌에서 돈이 사라지는 거. 그냥 조금 잃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깡통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.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팍 온 거죠.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그래, 좋다. 잠재의식이 지금 깡통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. 그렇다면은 이 잠재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? 물론 무의식 상태만 좋다고 해가지고 트레이더가 돈을 번다? 그건 아니에요. 아닌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보이는 자리에서도 못 들어간 이유가 뭘까?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.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, 무의식에서 그런 내면이 깔려 있구나. 그런 불안이 깔려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러면은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제 그걸 또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.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이제 책을 보니까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이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끌어당겨서 내 무의식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. 띠용?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럴 수 있죠. 근데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. 내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무의식은 내가 조절을 못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의식으로 끌어당겨서 무의식으로 보낸다. 그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했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. 끌어당김의 법칙, 시각화 이런 거, 그죠? 비전 보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? 효과 있어요.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부와 풍요에 대한 자기 암시 이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가 후들들들 떨리거든요. 왜냐면 어제 목욕제기 했죠. 108배 한번 하고 몇 년 만에 108배를 했더니만 땀이 뻘뻘 흘리면서 다리가 엄청나게 땡기더라고요.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제 부와 풍요를 끌어당기는 432Hz라고 해가지고 잠재의식을 정화시키기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.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영상이 올라오지?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지금 이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많은 분들이 지겨워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일단은 기법을 만들어야 돼요. 기법을 만드는 게 최고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, 무의식을 정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을 정화하는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. 다른 거 없습니다. 이 일로 인해서 큰 불행을 겪지 않으면 돼요. 깡통 안 차면 돼요. 조금 잃고 조금 더 많이 버는 방법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조금 잃고 많이 버는 방법이 뭘까? 이제 그거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답 나오겠죠? 그건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